계좌 비밀번호를 몰라서 10년간 접속을 못했더니 주식 수익률이 땡땡땡 %였더라.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만큼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를 하라는 뜻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식, 부동산은 또 상대적으로 장기 투자일 확률이 높으니까 내 주식은 도대체 언제 팔아야 할까요? 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투자를 하면서 매수 매도를 경험해 봤던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도 대학생 때 20세 때부터 주식, 부동산 이렇게 작게 투자를 하면서 늘 이 매도 타이밍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언제 어떻게 팔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이 있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이럴 때 파는 건 어떨지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을 때 일반적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라는 추천이 많은데요. 시작할 때 목표 수익률 기준점이 있다면 매도가 쉬워집니다. 처음에 목표로 했던 수익률에 도달했을 때 일부를 매도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이 목표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어떤 분들은 10% 정도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20%, 30% 그 이상을 목표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에 도달했다고 바로 매도하라는 취지라기보다는 한번 그 종목에 대해 점검을 해보고 더 이상 상승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워런 버핏이 1년 평균 수익률이 약 20%였다고 하니까 참고하면 좋겠죠? 둘째, 고평가되었을 때입니다. 흔히들 쉽게 말하는 가치 투자, 이게 사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 말합니다. 아마 모든 투자자가 원하는 일이고 또 그만큼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기업의 가치가 시장에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 그 가격에 파는 걸 텐데요. 고평가 시그널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 주변 금융인들은 보통 뉴스에서 신문 지면에서까지 크게 화제가 될 때 시장이 고평가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 이론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는 파티에 초대되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과열되었는지 침체되었는지를 지표로 삼는다는 이론인데요.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 이론 4단계. 첫 번째 단계는 시장이 저점이고 아무도 시장에 관심이 없는 단계입니다. 한 펀드 매니저가 칵테일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직업을 묻습니다. 주식형 펀드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옮기거나 그 주제를 스포츠, 날씨 등으로 옮긴다고 하죠. 이때는 주식에 관심이 없다는 걸 뜻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장 상승의 시작이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단계입니다. 대략 1단계보다는 시장이 15% 정도 오른 두 번째 단계에선 펀드 매니저라고 직업을 밝히며 처음 만난 사람 중 한두 명은 주식은 위험하다는 등의 말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시장이 고점을 향해 달리는 시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단계입니다. 시장 상승률이 30%에 이르는 세 번째 단계가 되면 파티의 주인공은 이제 펀드 매니저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파티 내내 펀드 매니저를 막 둘러싸고 어느 종목을 사야 하느냐고 묻는다고 해요. 사람들이 주식 종목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고 대중들은 패닉 바잉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시장이 최고점에 있는 상태이고 누구나 주식 투자하는 전문가처럼 되는 단계이죠. 이 마지막 4단계에는 사람들은 펀드 매니저에게 둘러싸여서 이야기를 듣고 종목을 추천받고자 하는데 이번엔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에게 어떤 종목을 매수하라고 가르쳐주고 자신이 알고 있는 최신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젤란 펀드를 맡아가지고 13년 동안 2700% 수익률을 기록한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 이론인데요. 네 번째 단계는 시장이 정점에 도달해서 곧 추락할 거라는 확실한 신호라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래는 수학적으로 나만의 적정 주가를 계산해서 판단하면 가장 합리적이겠지만 시장의 흐름을 보고 고평가된 건지 아니면 대비 종목 가격은 어떤지 비교하고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좋겠죠? 셋째,
세금이 부담되거나 걱정이 될 때입니다. 세금이 과하게 부담되거나 걱정이 된다면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세금 체계가 조금 다른데요. 현행 소득세법에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개인이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거나 채권 매매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는 않는데요. 해외 주식은 수익의 22%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비과세 한도가 250만 원 정도로 적은 편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250만 원 이하의 차익은 괜찮지만 그 이상 수익률이 높아지면 세금 부분의 고려도 필요합니다. 적당히 보고 연말까지는 일부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갑자기 몰아서 매도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외 주식 세금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두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더 좋은 종목을 사고 싶은데 현금이 부족할 때나 매수했던 이유가 없어졌을 때도 매도 타이밍의 이유가 되겠죠.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에듀테크 기업 체그라는 기업이 최근 실적 발표에서 챗GPT 때문에 향후 매출이 줄어들 수가 있다고 경고하자마자 주가가 하루 새 반토막이 되어가지고 투자자들이 투매를 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처럼 어떤 사업 분야에서 독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거나 대체제가 탄생했거나 잘 나가던 사업에 업황이 부진하거나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게 될 때 매도를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식 매도 타이밍 고민하기도 골치가 아프시다면 다른 방법들도 한번 어떨지 생각해 봤어요. 우량 ETF에 사서 묻어두는 건 어떨까요? ETF는 인덱스 펀드의 일종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S&P 지수, 나스닥 등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인덱스 펀드처럼 지수를 따라서 수익을 내지만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펀드를 말하는데요.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고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요 ETF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면 이런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아이의 노후 자금을 위해서 확보해 두는 건 어떨까요? 연금저축, ISA, IRP 등이 있는데요. 자금이 좀 오래 묶이게 될 수도 있지만 급여 생활자라면 또 세제 혜택 등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잘 실익을 따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후를 위한 연금 중에서 개인이 당장 하면 좋을 것들은 절세 삼총사라고 불리는 연금저축, ISA, IRP가 있어요. 이 상품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추천을 받는 것들이라 제가 따로 영상을 각각 만들어 두었는데요. 설명란에 그 링크들을 보실 수 있게 넣어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 출시된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의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자동으로 시장의 위기 상황을 감지해 가지고 리밸런싱이라는 것을 해주는 투자 상품들도 있으니까요. 또 매수 매도에 대한 고민을 저 말고 인공지능 기술에게 맡겨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영상은 또 여기에 간단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